자, 여러분 보면 185조에서 법률은 그랬죠. 이때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무의 법률, 다른 말로 헌법상 의무의 법률, 이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헌법상 의무의 법률 이렇게. 2번 사용수익 권능을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도 존재한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소유권은 종류죠. 우리가 물권 법정주는요, 종류와 내용은 법으로 정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은 종류고요, 내용은요, 우리가 사용하고 수익을 뭐란다? 사용가치라고 하죠. 사용가치가요. 그 다음에 처분 권능이죠. 그것을 교환가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내용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소유권의 내용이죠. 이 종류와 내용은 법으로 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용수익의 권능을 포기하는 소유권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틀렸죠. 처분 권능이 없는 소유권, 여기요 교환가치, 처분 권능이죠. 처분 권능이 없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근린공원력 자유롭게 이용한 사직만으로 공원 이용권이죠. 그 다음에 온천에 관한 권리 온천권이죠. 이것은 관습법상 물권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뭐죠? 사도통행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이런 경우도 관습법상 물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틀린 것은 그랬죠. 정답은 2번이죠. 그 다음에 52번 옳은 것은요, 소유권을 양도한 전 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만을 분리유보하여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뭐다? 현재 소유자가 청구한 것을 물권적 청구권이죠. 현재 소유자니까 종전 소유자, 소유권을 양도한 사람,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소유권을 양도한 전 소유자다, 소유권을 상실한 자다, 이 사람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2번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귀책 사유, 반드시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은 손해배상이죠. 손해배상은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지만 물권적 청구권은 귀책 사유를 불문하죠. 있고 없고 따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3번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는, 그럼 방해라고 하는 것은 뭐다? 현재 지속되고 있는 방해를 얘기하죠. 현재 지속되고 있어야 되죠. 과거에 이미 종결이 됐죠. 그것을 뭐란다? 그것을 결과라고 하죠. 결과에 대해서는 손해를 얘기하죠. 손해는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우리 시험에 이미 나왔던 지문이죠. 4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과 분리하여 별도의 소멸시효의 대상이다. 틀렸죠. 그러면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죠.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소유권에 대한 침해가 있으면 생기는 게 물권적 청구권이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에 관한 침해가 있는 동안은 언제나 물권적 청구권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은 별도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멸시효의 대상이다. 틀렸죠. 5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죠. 소유권을 상실한다. 이것을 뭐란다? 여기죠. 전소유자죠. 전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여러분요, 1번을 봤으면 당연히 5번에 대한 정답이 나와야 되죠. 아시겠죠? 그래서 1번과 5번은 동일한 지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달리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더 이상 뭐 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정답 5번이고요. 옳은 것은 자, 53번 등기에 관한 거죠. 자, 등기 청구권이죠.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보면 이런 뭐죠? 등기소가 있죠. 등기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갑이라는 사람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이죠. 그래서 갑을 뭐란다? 등기 의무자죠. 등기 의무자고요. 을이 누구다?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매매를 통해서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게 행사하는 것을, 이것을 등기 청구권이죠. 이 등기 청구권은 1대1의 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법상의 권리라고 하고요, 이것을 실체법상의 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등기소 국가기관에 대해서 하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등기 신청권이라고 하는 거죠. 이 등기 신청권은 국가기관이죠. 그래서 공법상 권리라고 하고요, 이것을 절차법상 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등기 의무자가 등기 권리자한테 제발 등기 좀 가지고 가라, 이것을 뭐란다? 등기 인수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등기 인수 청구권은 본질은 뭐다? 소송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소송, 이렇게. 그래서 등기 청구권, 등기 신청권이 있죠.
먼저 등기 청구권이란 권리자와 의무자가 함께 국가에 등기를 신청하는 것, 이걸 등기 신청권으로서, 이것은 공법상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등기 청구가 아니고 등기 신청권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공법상의 권리, 절차법상의 권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행사하는 것을 등기 청구권으로서 1대1의 관계죠. 사법상의 권리, 실체법상의 권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말이 다르죠 지금. 니은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죠. 원래 부동산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에 걸리죠. 몇 년이다? 10년이죠. 그런데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보다 점유하고 있죠. 이렇게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진행하지 않고요. 만약에 매수인이 미등기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다가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 주죠. 이러한 경우에도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죠. 점유를 상실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받았다는 것은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은요,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이때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에 걸리죠. 알겠죠? 그런데요, 시효 완성 당시 등기 명의인이 동의에만 양도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등기는 갑으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 점유는요 여기서 을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갑하고라고 해서 여기서 20년이 됐죠. 그런데 이때 의심이 되면 이 점유 취득시효 완성자는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요, 이 갑은요 등기를 줄 의무가 있죠. 그런데 을이요 등기 청구권을,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하죠. 이렇게 양도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일반적인 채권 양도의 방법이죠. 권리자니까 갑에게 그것을 통지하면 되죠. 내가 병한테 등기를 청구할 권리를 이전했으니 병한테 등기를 해줘라, 이렇게. 또는요, 의무자의 뭐만 있으면 된다? 승낙만 있으면 되죠. 이것은 그리고가 아니고 또는이죠.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따라서 등기 청구는 시효 완성 당시 등기 명의인이 갑이요 승낙을 해야, 동의해야만 할 수 있다, 그건 아니죠. 통지만 하거나 승낙만 있거나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고, 이렇게 동의해야만 양도, 이것은 어느 경우냐? 매매계약,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그것은 매도인과 매수인 각자는 쌍방은요 서로가 상대방한테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죠. 매도인은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동시에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동시에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죠. 서로가 서로한테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통지뿐만 아니라 승낙이 있어야 되지만, 점유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 청구권은 권리만 있고, 시효 완성자는 등기부상 권리자는 의무만 있기 때문에 통지만 있는 사람은, 아니 권리가 있는 사람은 통지만 하면 되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승낙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지 반드시 동의해야만 그러면 안 되죠. 아시겠죠? 그래서 디귿도 틀렸다, 이렇게. 그래서 기억 틀리고 디귿 틀렸죠? 남는 것은 뭐다? 니은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옳은 것을 모든 옳은 것은 니은, 그랬어요. 정답은 2번이죠. 자, 54번은요 가등기죠. 1번 가등기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그래서 가등기도 우리가 실제법적 효력은 없다고 하지만 등기라고 하는 공시적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이전할 수가 있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가등기죠. 여기서 보면 우리 여러분요 정지조건부 하고요, 그 다음에 채권적 청구권이죠. 채권적 청구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면 가등기하고 세 가지로 보란 말이죠. 정지조건은 현재 효력이 없죠. 채권적 청구권, 매수인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죠. 가등기도 현재 소유자가 아니죠. 그런데 뭘 하게 되면요 정지조건이 성취가 되죠. 그러면 효력이 생기죠. 채권적 청구권은요 등기를 하게 되면 효력이 생기죠. 가등기는요 무슨 등기라면 본등기를 하게 되면 효력이 생기죠. 그래서 XO, XO, XO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요 정지조건, 채권적 청구권, 가등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요 정지조건에 가등기 할 수 있고요, 채권적 청구권에 가등기 할 수 있다, 이렇게 같은 유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가등기가 허용되죠. 정지조건부에 이렇게. 3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본등기를 경고했다. 별도의 본등기라는 것은 원래 가등기가 되어 있는 가등기 권리자가 별도로 증여로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는가,
그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는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아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지 있다. 알겠죠? 그래서 가등기 우리가 혼동에 걸리지 않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뭐다? 점유권, 두 번째는 광어권, 세 번째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것이죠. 4번 가등기는 물권적 청구권, 여기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과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가등기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가등기를 할 수가 없죠. 맞는 말이죠. 5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때 가등기 후에 소유자가 변경됐다, 가등기 후 소유자가 변경됐다, 이거 갑을 뭐란다? 갑이 있고 을에 가등기가 있잖아요. 가등기가 있고 그다음에 병의 등기가 있다, 병이 있다 이 말이죠. 이 가등기를 기준으로 보면 갑을 가등기 의무자라고 하고, 만약에 갑하고 병하고를 기준하면 갑을 양도인이라고 하고 이 을을요 양수인, 병을 양수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가등기를 기준하면 갑을 가등기 의무자라고 하고 을을 가등기 권리자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가등기는 누구에게 본등기를 청구하느냐? 그것은 가등기 의무자인 갑한테, 양도인인 갑한테 청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등기 후 소유자가 변경이 됐다. 누구 앞으로? 병 앞으로. 가등기 당시 등기명인, 가등기 당시 등기명인 누구죠? 갑이죠. 갑을 우리가 뭐란다? 양도인, 다른 말로 뭐란다? 가등기 의무자에게 등기를 청구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가등기 의무자 또는 양도인에게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는 것이고요. 3번은 우리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맞는 말이죠. 정답은 3번. 저기 틀린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55번은요 갑을 병이죠. 각각 보세요. 각각 갑이 얼마? 2분의 1, 을이 얼마? 4분의 1, 병이 얼마? 4분의 1이죠. 1번 을이 X 토지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죠. 그럼 우리가 공유 지분의 포기, 우리 아까 1번에 문제가 나왔었는데 41번에요 공유 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포기는 뭘 해야? 등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일대요 을이 지분을 포기했죠. 을이 지분을 포기하면 을의 지분 4분의 1이죠. 그런데 갑은 2분의 1이고요 병은 4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분의 비율로 기속하는 거죠. 그래서 갑과 병에게 균등한 비율로 그러면 안 되죠. 지분의 비율로. 그래서 이 병의 을의 지분이요 갑은 2분의 1이고 병은 4분의 1이니까 2대 1의 비율로 지어보죠. 기속되는 거죠. 균등한 비율, 그러면 틀리죠. 2번 당사자 간에 뭐가 없다? 특약이 없다 이 말이죠. 특약이 없는 한 갑은 단독으로 X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틀렸죠. 우리가 임대행위나 또는 점유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분이 과반수가 있어요. 지분. 공유차의 과반수 아니고 지분이 과반수. 그런데 갑의 지분은 지금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2분의 1은 소수란 말이죠. 소수는 임대행위를 할 수가 없죠. 2번 틀렸죠. 3번은요 갑과 을은 X 토지에 대한 관리 방법으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 우리가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다. 신축하는 것을 이것을 처분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처분행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4번은요 갑을 병이 X 토지에 관한 관리에 관한 특약을 하죠. 관리에 관한 특약은 지분의 과반수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그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누구에게 돼요? 특정 승계인, 당연히 특정 승계인에도 효력이 미친다. 알겠죠? 그런데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경우 그때는 승계되지 아니한다. 알겠죠? 그래서 그 외에는 승계가 된다. 5번은요 병이 갑과 을의 협의 없이 X 토지를 배타적 독점적으로 점유한다. 지금 병의 지분은 4분의 1이죠. 병은 소수이죠. 소수니까 점유하면 안 되죠. 이때 점유는 불법 점유라고 하죠. 이 불법 점유인 경우 우리는요 그것을 인도로 청구하면 누가 한다? 과반수 지분권자. 과반수 지분권자가 인도로 청구하죠. 그런데 을은 뭐죠? 을도 여전히 4분의 1로서 소수 지분권자죠. 소수 지분권자는 인도를 청구할 수가 없고 병에 대해서 방해 배제, 그 땅에서 더 이상 아무 그 땅 이용하지 말고 조명하지 말고 나가라. 방해 배제는 청구할 수 있으나 인도는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도는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도.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정답은요 4번이 되는 것이죠. 자 56번은요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죠. 이건 소유권 전체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여러분 1번 같은 경우는 어디서 나왔죠? 우리가 감정평가사 시험에요
또 그 다음에 법무사 시험에 나왔던 질문이죠. 기술적인 창고.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실제 경계하고요, 그 다음에 현실 경계죠. 지속도상의 경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언제나 지속도상의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다? 기술적인 착오로 측량이 잘못됐다 이 말이죠. 이게 중요하죠. 여기요, 기술적인 착오로. 알겠죠? 그래서 지속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죠. 그때는 실제의 경계에 따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측량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2번이죠. 토지가 포락됐죠. 포락이 돼가지고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사건은 소멸한 걸로 보죠. 종전의 소유권을 만다 소멸한다. 맞는 말이죠. 3번,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를 설치할 수 없는 토지의 소유자는 타인의 승낙이 없이도 수도시 수도를 말 수 있다, 시설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보면 4번요. 포위된 토지가 공로에 접하게 되어 주의 토지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다. 그러면 통행권을 만다, 전속한다, 틀렸죠. 이건 뭐예요? 우리가 뭐 여기서 이렇게 갑의 토지고 을의 토지죠. 그러면 여기서 길이 있어가지고 어디로 갈 데가 없잖아요. 여기서 둘러싸여 있죠. 포위된 토지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통행권을 이렇게 인정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여기에 새롭게 공로가 개설됐다 이 말이죠. 을은 여기서 이쪽으로 펄딱 뛰면 되죠. 그러니까 통행권은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됐죠? 5번, 중축된 부분이 기존의 건물과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경우, 이렇게 돼 있나요? 여기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런 경우는 뭐라 한다? 독립성이 없다. 이것을 부합이다. 이것을 뭐라 한다? 구성부분이다. 이것을 뭐라 한다? 물권의 객체가 된다, 안 된다? 물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우리는 무슨 문제를 한다? 비용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비용은 물권의 객체가 되지 않을 때, 구성 부분일 때, 부합일 때, 독립성이 없을 때, 그것을 기존 건물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부동산의 부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상린관계를 얘기하죠. 상린관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더라도 보상은 할지언정 실제적으로 승낙 같은 것은 원칙적으로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57번의 경우 틀린 것은 그랬죠. 우리가 토지는 그 토지가 누구의 소유이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죠. 소유자가 누구냐. 그래서 성명불상자는 누구 소유인지 모르겠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국유재산이죠.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행정재산, 하나는 일반재산. 예전에 잡종재산이라고 했죠. 그런데 일반재산은 시효취득이 인정되죠. 그런데 행정재산은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재산이 등기, 시효취득 완성을 원인으로 등기하기 전에 이것이 행정재산에 편입이 되죠. 그러면 더 이상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고요. 3번, 점유자가 그랬죠. 그럼 점유자 그럼 누구죠? 이때의 점유자는 누군지 모르죠. 누군지 모르니까 자주점유로 추정하죠. 자주점유로 추정하니까 자주가 아니고 타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다투는 상대방이 입증을 하는 거죠. 상대방이. 자주점유는 추정하니까. 그런데요, 점유자가 자주점유의 권한을 주장했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았다? 관계없죠. 점유자가 주장했는데 인정되지 않았다? 관계가 없죠. 왜? 점유자가 입증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죠. 누구한테 있다? 상대방한테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있기 때문에 자주점유의 추정은 뭐가 된다? 번복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안 된다. 중요하죠?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4번, 점유의 승계가 있죠.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는 승계를 하죠. 하자는 승계하죠. 법률효과는 승계할 수가 없는 거죠, 원칙적으로. 시효 이익을 받으려는 자는 자기 또는 전 점유자의 점유 개시일 중 임의로 점유 기간의 기산점을 말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점유 개시일, 점유 시초에서 내 것만, 점유 개시일부터 내 것만 주장을 하든지, 이런 말이죠. 여기서 보면 우리가 점유의 승계가 있죠. 여기가 등기가 이렇게 갑이고요, 점유가 있단 말이죠. 점유가 을에서 병으로, 병에서 정으로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정은 자기 것만 점유로 주장할 수 있죠. 이걸 점유의 분리라고 하죠.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로 주장할 수 있죠. 이때는 어때요? 내가 병의 점유를 주장하면 병이 점유를 개시할 때부터 주장하는 것이고, 을의 것을 주장하면 을의 점유 개시일부터 주장한다, 이 말이죠. 어느 임의 시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알겠죠? 그래서 점유 개시일 중, 계무 개시 중 그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자기 것이나 앞사람 것을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5번은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효가 완성이 됐다. 그러면 다르죠. 시효가 완성이 됐다. 그럼 등기상 소유자는 똑같고요.
여기에서 약 한 30년이 됐다면 30년이 30년간 을병정이까지 합했더니 30년이다. 그럼 굳이 자기 것을 했더니 20년이 넘어요. 앞에 사람까지 합했더니 30년, 25년이에요. 그럼 25년이면 20년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앞에 사람이에요. 반드시 기산일부터 점유할 기산점을 삼을 필요가 없고, 이 앞에 점유할 30년이 됐다는 것은 25년이죠. 여기서부터 하면 25년이죠. 20년을 넘었잖아요. 그럴 때는 앞 사람의 점유 기산일 이후 어느 임의의 시점을 정해도 되죠. 몇 년만 넘으면 20년만 넘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점유를 승계할 때는 앞 사람의 기산점, 기산일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기산일을 선택해야 된다. 그런데 시효가 완성됐다. 등기부상 소유자가 동일한데 시효가 완성됐다. 20년을 초과했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는 임의의 시점을 임의로 20년이 넘는 임의의 시점을 정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5번요.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시효 완성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기간 중에 점유로 발생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없다? 없죠. 왜요? 이 사람은 지금 뭐라 했죠? 시효가 완성됐으니까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등기상 소유자는요, 등기를 해줄 뭐가 있다? 의무가 있는 자잖아요. 알겠죠? 지금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니까 무슨 점유자다? 선의 점유자죠. 선의 점유자는 뭐 할 수 있다? 과실을 수취할 수 있죠. 따라서요, 이 시효 완성자가 아직 등기는 하지 않았지만 20년이 넘는 동안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로 인한 과실을 등기상 소유자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죠. 왜? 등기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기산일을 소급해서 소유자가 되니까. 그래서 과실 수취가 다 선의 점유자로서 내 것이 되는 거죠.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가.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 58번은요. 틀린 것은 그랬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이렇게 됐죠. 항상 우리가 판례가 말했다. 건물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번은요. 전후 양 시점에 점유자가 다른 경우 이렇게 됐죠. 전후 양 시점에 점유자가 다르다. 점유의 승계가 증명되면 점유 계속은 추정된다. 본다 그러면 안 되죠. 198조 계속된다 이렇게. 3번 적법하게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이렇게 됐죠. 회복자에게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하고 특별 필요비와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비용은 필요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유익비가 이렇게 있잖아요. 자, 필요비는 통상의 필요비하고요. 특별 필요비가 이렇게 있잖아요. 통상의 필요비는 과실을 수취했느냐 못했느냐. 그래서 과실을 수취했느냐 못했느냐. 했다. 그러면 청구하지 못하고 이렇게. 여기는 청구할 수 있다. 특별 필요비 청구할 수 있다. 유익비 청구할 수 있다. 뭐를 분문하고? 선악을 분문하고. 선악을 분문하고. 그러면 과실 수취했다는 것은 선의 점유란 말이고 수취를 못했다는 것은 악의 점유란 말이죠. 그래서 과실 수취하지 못한 악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고, 과실을 수취한 선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하지만 특별 필요비와 유익비를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이 구조를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럼 여기 한번 보시면 과실이 취득한 선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하지만 특별 필요비와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 4번 점유자가 상대방이 사기죠. 그러면 사기, 우리가 점유물 반환청권이죠. 반환청권은 침탈이다. 침탈, 절도와 강도죠. 여기는 뭐다? 사기죠. 사기는 절도나 강도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물 반환청권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5번 선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죠. 그러면 패소 확정 시간이고 제소시 다른 말로 소재기시, 재기시부터 악의 점유자가 되죠. 또 악의 점유자가 누가 있다? 폭력이나, 그 다음에 또 뭐가요? 은비, 폭력이나 은비에 의한 점유자도 악의 점유자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폭력이나 은비에 의한 점유자도 악의 점유자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됐죠? 그래서 여기서요,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틀린 것은요,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죠. 자, 59번요. 틀린 것은 그랬죠. 담보 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죠. 우리가 담보 목적의 지상권이라는 것은 저당권의 교환가치를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당권이 토지에다가 저당을 잡았는데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을 건축하죠. 토지 위에.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한 교환 가치가 감소가 되겠죠. 그러면 저당권자가 피담보 채권을 보전받을 수 없어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토지에 대한 저당권자가 동시에 지상권을 설정함으로써 토지의 소유자가 거기에 함부로 건물 같은 것을 건축함으로써 토지의 교환 가치가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을 담보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담보지상권은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저희 지상권도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거죠. 그러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이때 담보지상권은 말만 담보이지 피담보 채권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니은 지상권자의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서 전후, 그러면 누구한테요? 토지 양수인한테 몇 년? 2년 이상일 때 지상권 소멸을 청구하죠. 미만 틀렸죠. 그래서 니은이 되는 건 틀려. 그래서 여러분요, 아무리 몰라도 2번 니은이 틀린 것은 누구나 다 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을 고른 것은 그러면 니은이 있어야 되겠죠. 니은. 자, 디귿 분묘 기지권을 시효취득하죠. 우리가 분묘 기지권을 시효취득하면 예전에는 무상이 원칙이었죠. 근데 최근에 전원합체 판결에서 토지의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누구나가 다 나올 수 있는 지문이라고 다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디귿은 최근에 나온 전원합체 판결이고 워낙 중요해서 어느 누구도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디귿이 들어가면 안 되고 니은은 반드시 들어가고 디귿이 들어가면 절대로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디귿이 있으면 안 되고 니은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1번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요, 니은은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디귿도 3번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5번도 안 되죠. 그러면 1번 아니면 4번인데요. 이런 보면 기억은 다 맞는 것이죠. 이걸 담보지상권이라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 이렇게 되죠. 기억하고요. 틀린 것은 있는데요. 틀린 것은 니은이죠. 니은이 틀린 것이죠. 니은.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맞고요. 틀린 것은 그런데 옳은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틀린 것은 니은이 되죠. 니은. 알겠죠? 이렇게. 60번 틀린 것은 그랬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오늘 지역권은 종된 권리죠.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죠. 다른 권리가 뭐죠?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지역권 위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죠. 여기서 뭐가 나온다? 지상권과 전세권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나 지역권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일필지 토지 일부에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일필지 토지 일부, 이때 토지가 요역지냐 승역지냐가 중요하죠. 우리는 요역지는 지역권은 요역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요역지의 편익만을 위해서. 그러니까요, 일필지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설정해야죠. 일필지 토지를 위한, 그때 일필지 토지는 요역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요, 일필의 토지 일부의 지역권을 설정이죠. 지역권을 설정하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하죠. 승역지는 반드시 일필지 토지일 필요가 없죠. 일필지 토지 일부라도 모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필지 토지 일부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단 말은 승역지의 일부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요역지인지 승역지인지 잘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필의 토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 그건 안 돼. 일필의 토지 일부를 위한 이란 말은 요역지 일부를 위한, 그러면 안 돼. 요역지 전부를 위해서 지역권을 설정을 해야 되니까 말을 조심해야죠. 알겠죠? 3번 요역지 공자 중 1인이 지역권의 취득이죠. 그러면 1인이 취득하죠? 그럼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취득하죠. 다른 공자도 취득한다. 그 다음에 지역권에 의한 승역제 반환. 지역권하고 점유권은,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죠? 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으니까 반환청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우리가요, 통행지역권은 시효취득이죠. 그것은 계속되고 표현되고 20년이 돼야 되고,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통로를 개설하고 20년이 경과해야 돼야 돼.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통로를 개설하고 20년이 경과해야 돼. 알겠죠? 이것을 시효취득이다. 그래서 시효취득하면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 왜? 주의토지 통행권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판례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61번 전세권이죠. 틀린 것은 그랬죠.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이죠. 우리가요, 임차권은 차임을 지급하고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유상이 원칙이죠. 그런데 지상권과 지역권은 지료를 지급하고 이런 규정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무상이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번
당사자가 주로 채권 담보의 목적을 갖는 전세권을 설정했다 할지라도 장차 전세권자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의 효력은 인정이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예를 들어서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현실적으로 인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세권 설정은 유효가 된다.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의 합의 플러스 전세금의 지급 플러스 등기가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이죠. 3번 건물이죠. 우리가 법정갱신한 거, 법정은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를 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 건물이죠. 토지가 아니고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이죠.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 갱신에 관한 뭐가 없어도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전세권을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뭐가 없어도 등기가 없어도,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법정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전세권 존속기간 중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되죠. 소유권이 양도됐다고 항상 이러면요, 전세권이고 전세권자죠. 이 전세권자가 있고요, 전세권 설정자가 있죠. 그런데 전세권은 언제나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 전세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세권은 언제나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토지의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이걸 양수인이죠. 양수인 또는 신소유자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세권은 등기에서 대항력이 있으니까 제3 뭐죠? 신소유자에게 당연히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당연히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됐죠. 그러면 양수인이 전세권 설정자, 양수인이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말은 전세금 반환 의무를 진다. 다른 말로 하면 전세권자는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5번은요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죠. 그러면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은 여러분요 달리 봐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우리가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에서는 두 가지가 조심해야죠. 경매 청구하고 우선 변제권하고 두 가지. 경매 청구는 일부는 일부만 경매를 해야죠. 일부만. 그럼 나머지 부분은요, 나머지 부분 경매 안 되죠. 전부를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선 변제는요 전부의 매각됨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다. 그래서 일부의 전세권자도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도 건물 전부의 매각됨에서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으나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일부만 경매할 수 있지 나머지 부분과 전부에 대해서는 경매를 할 수 없다. 즉 일부만 경매하지 나머지는 안 된다 이 말은 전부는 경매할 수 없다. 똑같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알겠죠? 같은 말이다 이렇게 됐죠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 일부에 대한 전세에서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의하여 건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가 없다 그래야지. 없다. 전부는 경매를 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경매한다? 일부만 경매를 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정답 5번이 틀렸죠. 자 62번은요 보면 제3취득자죠. 그러면 제3취득자가 뭐죠? 이렇게 토지를 한번 볼까요? 토지가 있으면 이렇게 갑의 토지 있고 을이 저당권이 있죠. 저당권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이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그 다음에 매수한 사람, 매수인 이것을 제3취득자죠. 제3취득자는 변제기 후 채무자, 갑이죠.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를 하고 만약에 경매가 됐다 그러면 경매인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매각되면서 우리가 최우선 변제, 우리가 주택임대차하고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보면 최우선 변제권보다 더 먼저 비용에 대해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필요비와 유익비는 이것을 제3취득자죠. 우리가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지상권, 전세권 매수한 사람을 제3취득자인데요. 나중에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생겼죠. 경매가 됐다는 것은 압류를 했다 이 말이죠. 압류를 했다. 압류하고 난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매수를 했다. 이런 사람들도 다 뭐다? 다 제3취득자. 제3취득자는 아무튼 경매가 끝나기 전까지 아무튼요 그 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상권, 전세권 매수한 사람을 제3취득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보면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여기 나왔죠. 니를 보면 피담보 채무를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을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 여기 나왔죠. 변제하고 저당권을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는 경매 신청 후, 경매 신청 먼저 압류 등기 후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도 당연히 포함된다.
언제까지요? 우리는 제3취득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지상권, 전세권 매수한 사람을 제3취득자다 이렇게 돼 있지, 그때의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매수를 압류 등기 전, 경매 개시 등기 전에 취득한 지상권자, 전세권자, 매수인에 한정한다 이런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판례도 당연히요, 우리는 항상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지상권, 전세권 매수한 자 이렇게 돼 있지, 경매 개시 등기 전에, 압류 등기 전에 이런 말은 없단 말이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지상권, 전세권 매수한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뭐라 한다? 제3취득자라고 하고, 설령 것이 경매 개시 등기 후에 취득한 매수인이라 할지라도 뭐라 한다? 제3취득자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은요, 저당 부동산에 대한 제3취득자는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매에 참가해서 매수인,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참가해서 매수인의 말은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니은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저 부동산의 보존이죠. 보존을 필요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계량을 말한다? 유익비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출한 비용을 부동산 경매대가에서 최우선 변제보다도 우선하여 상환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저당권 실행 비용을 빼고 제3취득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을 빼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억, 저당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저당 부동산의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3취득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저당물에, 이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뭐라 한다? 저당물이라고 그래. 저당물에 대해서 지상권을 취득한 사람,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 매수한 사람, 저당물에 대해서, 알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뭐예요?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후순위 저당권자죠. 지상권자, 전세권자, 매수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3취득자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옳은 것을 고르니까 1번 맞죠? 그 다음에 상환받을 수 없다, 틀렸죠. 그 다음에 디귿하고요, 그 다음에 니을 맞죠. 그래서 기억, 디귿, 니을 이렇게 해요. 기억, 디귿, 니을 그러면 4번이죠. 자, 63번은요, 저당권의 효력 범위죠. 그러면 저당권 효력 범위, 이걸 잊기 전에 저당권 효력 범위는, 목적물의 범위는 뭐예요? 저당권 설정, 전후를 보문하고 그 다음에 아무런 특약이 없으면 어디에 미친다? 부합물하고 어디에 미친다? 종물에 미치는데, 종물에요. 이때는 경매 목록 따져 안 따져? 안 따진다. 경매 목록도 따지지 않는다. 1번 당사자는 설정 계약으로, 설정 계약 특약이죠. 특약으로, 설정 계약으로 효력이 미치는 효력이, 저당권 효력이 종물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아무런 특약이 없으면 미치는데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다. 특약으로 이 말이죠. 설정 계약이란 말이 바로 특약이다 이 말이죠. 2번 저당권의 목적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을 한 법률에 따라서 합의 취득. 이건 여러분요 몇 번 얘기했어. 26개부터 30일에 최근 6년간 기출문제를 분석하면서도 이 지문이 지금 우리 시험에 지금 2번 나왔고 오늘까지 나왔으면 이건 3번째 나온 것이에요. 여기는 협의 취득이죠. 협의란 말은 계약이란 말이에요. 계약이라는 것은 매매 대금이란 말이죠. 매매 대금.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물상대유라고 하는 것은 뭐다? 물상대유는 멸실, 훼손, 공용징수의 경우만 뭐죠? 물상대유 하잖아요. 뭐가 안 된다? 매매 대금이나 또는요 차임 같은 경우는 물상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협의 취득이다. 이것은 계약이다. 우리 시험에 2번 나왔다고 했죠. 몇 번씩이나. 그래서 이것은 계약이고 매매 대금에 속하니까 물상대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죠. 3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가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했다. 뭐 이런 지문은 수도 없이 우리 시험에 나온 것이죠. 우리가 타인의 토지 위에 어떻게 건물을 소유한다고 그랬죠?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 우리 지상권이나 뭐가 있어야 돼? 임차권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이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할 수 없잖아요. 그럼 불법 건축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을이 건물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병한테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임차권에도 뭐한다? 미친다. 이렇게 암기라고 했죠? 미친다. 그래서 토지 임차권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돼서 경락을 받죠. 정이. 그럼 정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이나 임차권도 정의 등기 없이 취득하는 것이다. 경매에 의할 경우 이 말이죠. 자, 4번은요.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이죠. 여러분,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이란 말은 뭐다? 우리가 멸실, 훼손, 공용징수, 멸실로 인한 화재보험금,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그 다음에 훼손, 공용징수, 수용보상금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을 가치적 변형물이다 이렇게 해야죠. 이미 제3자가 압류했죠. 이때 압류는 제3자의 압류도 포함하죠. 이런 경우는 물상대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요, 이미 가치적 변형물을 채무자에게 지급한 후에는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는 없고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알겠죠? 5번,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 부동산에 대한 차임채권, 이러면 차임은 뭐란다? 법정 과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정 과실이요. 여러분, 이 저당권은 뭐냐? 저당 부동산에서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과실을 수치를 못하는 게 원칙인데 뭐란 이유? 압류 후 과실에는 미친다. 압류 후 과실은 미친다. 그래서 과실을 수치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압류 후죠. 압류라는 것은 경매를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경매 개시 등기죠. 즉 압류 등기 후 과실에는 미친다. 그 과실은 뭐다? 우리가 차임이 뭐죠? 법정 과실이죠. 차임이요. 알겠죠? 그래서 법정 과실은 차임뿐만 아니라 이자도 있지. 이자, 원금에 대한 이자, 이런 것을 법정 과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틀린 것은 뭐죠? 여기 2번은 안 된다고 그랬죠? 매매대금이니까 물상대위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래서요, 여러분요, 어디면 4번이죠? 이미 제3자가 압류했다.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아무튼 반드시 저당권자의 압류가 아니고 제3자의 압류라도 무방하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자, 64번이죠? 자요, 유치권 성립을 위한 결령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재밌는 말이죠. 뭐가 안 된다? 권리금 안 되죠? 권리금 반환 청구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안 되죠? 보증금 반환 청구 안 되죠? 또 뭐가 안 된다? 매매대금 안 되죠. 세 가지는 반드시 암기했죠. 권리금, 보증금, 매매대금. 그것은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돼야 되죠. 여기 이것은 재밌는 거죠. 판례가 뭐라 했냐? A라고 하는 말이요, A라고 하는 말이 B라는 사람의 농작물을요 다 뜯어 먹었단 말이죠. 그럼 A 말은 뭐죠? A 말은 물건이잖아요. 물건이요, 농작물을 망쳐가지고 이 농작물로부터 뭐가 나온다? 손해배상 채권이 나오잖아요. 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이 물건을 뭐 할 수 있다? 압류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알죠? 판례가 그랬단 말이죠. 60년대의 판례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때 보면 가축이 타인의 농작물을 먹어 발생한 손해에 관한 배상청구권에 의해서도 그 가축이 먼저 말이에요, 말. 알죠? 말에 대해서 유치권을 인정했다. 그래서 7, 8년 정도 됐을까요? 그때 나왔던 판례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농작물죠, 유치권이 인정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요, 다른 모 교수님이죠, 대학교 교수님이요, 연대에 계시는 그 교수님 책에 민법 강의 책에만 나오는 판례예요. 그렇죠? 여기에 나온 것이다. 그래서 가축이 타인의 농작물을 먹어 발생한 손해, 이때 가축이라는 것은 말이다. A라고 하는 말이 B라고 하는 사람의 농작물의 풀을 다 뜯어먹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배추하고 이런 거 다 뜯어먹었다 이 말이죠. 그럼 당연히 B한테는 손해가 발생하겠죠. 그 손해를 받기 위해서 이 손해를 받을 때까지, 손해배상 받을 때까지 A 말을 잡고 있는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한다?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요, 디귿이란 말이 우리가요, 아니 무슨 가축을 유치한단 말이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가축은 뭐죠?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치권이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일단 여러분요, 이렇게 딱 보면 인정되는 것은 그랬죠. 인정되는 것은 그랬으니까 여러분요, 적어도 아무리 몰라도 권리금하고 보증금은 다 알잖아요. 유치권 인정되지 않은 거. 그래서 기역, 니은을 골라야죠. 알겠죠? 그래서 기역, 니은을 골라야지. 디귿까지는 만약에 나온 게 있으면 참 문제가 되겠죠. 디귿은 될까 말까.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렇게 내가 말했잖아요. 이런 판례들이 딱 나오면 이것은 처음 나오는 판례들은 보통 답으로 다 하지 않고 하나의 지문으로 띄워놨다가 나중에 이제 한 3년이나 2, 3년 뒤에 이것을 다시 이제 정답으로 이제 처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가축도 과연 유치권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이제 처음으로 나온 거잖아요, 지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나 A시로 딱 들어놓고 이제 앞으로 한 2, 3년 뒤에가 되면 이것이 이제 정답으로 이제 처리를 하죠. 그런데 지금 이것은 여기 보면 결령관계가 인정된 것을 모르고 그래서 이것을 정답으로 했으면 좀 골치 아프죠. 만약에 여기서요, 기역, 니은, 디귿이 있었다 해봐. 그리고 여기 기역, 니은이 있고 여기는 기역, 니은, 디귿이야. 그럼 아주 골치 아프겠죠. 알죠? 선택을 하는데.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기역하고 니은은 반드시 유치권의 대상이 안 되죠. 권리금하고 보증금은요. 알겠죠? 그런데 결연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억, 니은 있는데 다른 것은 없잖아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기억이든 니은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우리가 답은 쉽게 찾을 수 있다. 설령 디귿은 모른다 할지라도. 이게 바로 뭐죠? 이게 이제 우리가 박스형 문제, 선택형 문제에서는 아주 좋은 것이죠. 근데 이것이 만약에 지문이 5개를 딱 해놓고 다음 중에서 여기요 인정되는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하면 좀 골치 아프겠죠. 또는 인정되는 것은 이렇게 하면 좀 골치 아프겠죠.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우리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박스형 문제로 나왔을 때는 설령 하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나머지 지문을 가지고 충분히 정답을 선택할 수 있는 요령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권리금, 보증금, 매매대금 이 세 가지는 무조건 유치권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설령 디귿의 지문이 무슨 말인지는 몰랐다 할지라도 나머지 지문이 기억, 니은, 디귿이란 말이 없는 한 그러면 기억과 니은이 당연히 정답이 될 수 있겠죠. 물론 몰랐다 할지라도 이 말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정답을 찾는 요령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64번까지가 물권법에 관한 규정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65번부터는 뭐냐? 여러분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왔죠? 지금요? 여기 동시행 항변권이 나왔죠?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 채권법에 관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요. 채권법에 관한 것을 우리가 해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